인사이드 아웃의 이야기는 가족이 다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주인공 라일리가 낯선 환경에 힘겹게 적응하며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처럼 긍정적인 감정만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처럼 부정적인 감정도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기발하고 흥미롭게 표현해 주었죠.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의 디자인에도 그러한 테마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기쁨이는 슬픔이의 파란색을 머리 색깔을 통해 공유하면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Very nice. Okay, looks like you got this. Very good. Oh, that's right, Parrot. Ah, look out! That's Fear. He's really good at keeping Riley safe. 그리고 한국어로는 소심이로 번역됐지만 원래 영어 이름은 공포라는 뜻을 가진 이 감정 캐릭터는 목에 빨간색 보타이를 메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공포가 분노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포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분노는 위협의 대상에게 맞서 싸워서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죠. 즉 공포와 분노는 외부의 위협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 길이 갈리는 정반대의 감정이지만 두 감정의 근원에는 동일한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Okay, caution. There is a dangerous smell, people. Hold on, what is that? This is disgust. She basically keeps Riley from being poisoned. 또한 한국에서 까칠이로 번역된 이 캐릭터는 원래 디스커스트, 즉 혐오나 역겨움의 의미가 더 가까운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런 까칠이의 목에는 공포를 상징하는 보라색 스카프가 묶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혐오와 공포가 서로 얽혀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쓴맛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독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인간은 쓴맛이 날 법한 것들에 반사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역겨움의 감정을 만들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요소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반응 체계를 갖추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인사이드 아웃은 캐릭터의 디자인을 통해 감정의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 이러한 가설이 정말로 맞다면 인사이드 아웃 2편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감정의 연관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I'm envy. Oh, look at your hair. 예를 들어 브로비의 머리에는 보라색 머리핀이 꽂혀 있으므로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에는 공포심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에는 내가 뒤처진 사람이 되어 공동체로부터 낙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는 것이므로 확실히 부러움과 공포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불안이의 눈동자 색깔은 불어비의 청록색을 닮아 있고 당황이의 옷 색깔은 소심이의 보라색을 닮아 있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당 감정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 번씩 유추해 보시는 것도 작품의 추가적인 재미가 될 것입니다. He's making that stupid face again. I could strangle him right now. Uh-oh, she's looking at us. What did she say? What? Oh, sorry, sir. No one was listening.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활동을 하듯 당연히 부모님의 머릿속에서도 다양한 감정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감정 본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슬픔이가 중간에 앉아 작전을 지시하고 아빠의 머릿속에서는 버럭이가 중간에 앉아 작전을 지시하죠. 이러한 차이는 곧 두 사람의 성향 차이로도 이어져서 라일리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Through all this confusion, you've stayed. Well, you've stayed our happy girl. Hey. So, things got a little out of hand downstairs. You want to talk about it? 물론 두 사람은 그런 각자의 성향을 이겨내고 랄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 똑같이 애를 썼지만 말이죠. But everything's different now. Since we moved.
하지만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일리의 기쁨은 자꾸만 사라져가는데 라일리의 그런 감정 변화는 라일리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라일리는 처음에 기쁨이가 주도하는 성격에 맞게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었지만 새로운 도시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라일리의 옷 색깔도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빛을 잃은 핵심 기억의 섬이 검게 변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This should be fun. New team, new friends. 그리고 새로운 학기팀에서 입단 시험을 치를 때 라일리가 입고 있던 유니폼은 이사를 오기 전에 살았던 도시 미네소타의 대학교 스포츠팀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건 라일리가 아직 미네소타를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인데 Free game. Are you kidding? I'm not missing one. Go, Foghorn! Okay, I gotta go. 반대로 그게 마지막에서는 라일리가 새로운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드디어 새로운 도시에 완벽히 적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Yeah, it gets pretty cold. The lake freezes over, and that's when we play hockey. 이처럼 하키는 라일리 가족이 겪은 환경 변화의 극심함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북미 지역을 제외한다면 하키는 그다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픽사는 라일리 아빠가 하키 생각을 하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장면을 해외 개봉 버전에서는 현지에서 좀 더 친숙할 축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야만 피곤해서 딴 생각을 하느라 대화에 잘 끼지 못하는 아빠 클리셰 농담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It's broccoli!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는 설정은 미국 내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일본에선 미국만큼 극심한 불호가 있는 편은 아닌 모양인지 일본 개봉판에서는 브로콜리가 피망으로 변경되는 아주 친절한 현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짱구에게 피망을 먹이려는 거냐? What the heck is that? Broccoli on pizza. That's it. I'm done. 이처럼 브로콜리를 향한 극도의 불호 표시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서 점원의 유니폼을 자세히 보시면 가게의 이름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말장난으로 에덴의 효모라고 적혀 있는 것이긴 하지만 Somebody order a broccoli pizza? I'm organic. 어쨌든 에덴의 동쪽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도착한 곳이므로 에덴의 동쪽을 패러디한 에덴의 효모는 브로콜리 피자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과장되게 비판하는 유머러스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ngratulations, San Francisco! You've ruined pizza. First the Hawaiians, and now you. 이렇게 브로콜리 피자에 격분을 냈던 버럭이는 의외로 차분하게 신문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Riley, if you don't eat your dinner, you're not going to get any dessert. Wait, did he just say we couldn't have dessert? 사실 자세히 보면 신문 속의 헤드라인은 라일리가 겪고 있는 최신의 불행한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럭이는 새로운 정보에 격분을 하며 신문을 구겨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버럭이의 신문 읽기 루틴이 이 편에서도 이어질지 직접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You gotta remember when Riley was 3, animals were all the rage. The cow goes moo, the horse goes neigh. 빙봉은 라일리가 갓난아기였던 3살 무렵부터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빙봉은 라일리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It's a shortcut, you see? D-A-N-G-E-R, shortcut. I'll prove it to you. 그러다 보니 각종 경고 문구를 제멋대로 이해하면서 기쁨이와 슬픔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Huh, wonder what that means. Oh well, let's go with it. 물론 그 덕분에 작품에는 유쾌한 자충우돌 스토리가 가득해지고 빙봉은 어른들에게 이미 벌어져 버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며 눈물샘을 자극하는 치트키가 되었지만 말이죠. The point is, the islands of personality are what make Riley, Riley. 기억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데이터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기억은 우리들 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 내려주는 가장 따뜻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은 악몽에 시달리는 라일리를 위해서 기쁨이가 가장 소중한 기억을 꺼내볼 때 해당 기억을 감싸고 있는 색깔을 장밋빛으로 연출합니다. 우리가 장밋빛 인생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듯이 장밋빛은 아름다운 기억을 수놓기에 가장 최적의 색상이기 때문이죠. We'll talk later. 그래서 이사를 온 뒤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라일리에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건 부모님과의 추억이었으므로 Hey, look! The house of cards! 라일리의 기억 속에서 카드로 만들어진 집에는 이렇게 킹카드와 퀸카드가 부모님의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장인 잭카드는 당연히 라일리의 얼굴로 디자인되어 있죠. 픽사의 작품들은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재치 있는 이스터에그를 집어넣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Thanks. This'll make it a lot easier to walk back to headquarters. 빙봉은 핵심 기억 구슬들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 기쁨이를 위해 자신의 마술 주머니를 비워서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빙봉의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것들 중에는 닭과 트럼펫, 세면대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이드 아웃을 연출한 피트 닥터 감독의 차기작 소울에서 가장 핵심이 될 예정인 소재들이 말이죠. 거기다가 빙봉의 주머니에는 워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그 부츠랑 너무나 똑같이 생긴 이런 부츠도 들어 있었습니다. If I were sadness, where would I be? Everything is awful, and my legs don't work. 그리고 사라진 슬픔이를 찾기 위해 기쁨이가 메소드 연기를 펼치고 있을 때 끝없이 펼쳐진 장기 기억 구슬 중에는 마찬가지로 피트 닥터의 작품 중 하나인 업속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리의 가족이 봤었던 공룡 조각상은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해에 개봉한 굿다이노의 공룡이었으며 미네소타에서 살았던 집의 거실 탁자 위에는 라따뚜이의 콜레트가 표지 모델로 등장한 잡지가 있습니다. Okay, we got a group of cool girls at 2 o'clock. 그리고 라일리의 교실에는 토이스토리 속의 빌런 시드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죠. 그렇다면 이번 인사이드 아웃 2편에는 과연 어떤 디테일과 이스터에그들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9년 만에 후속작을 기다리며 1편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